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번 주로 예정됐었던 CPI 발표라는 큰 산을 어찌저찌 넘기는 했습니다만 잘 넘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소화하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재차 또 밑으로 미끄러지는 모습까지 연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들을 펼쳐봐야 될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에 부합한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재차 격화되면서 약세를 보였던 겁니다. 장 초반에는 발표된 CPI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살리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협상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추가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이란도 역시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12일로 예정된 스페이스X 대형 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 최근에 급등했었던 AI 그리고 반도체 등의 대형 기술주들을 집중 매도하면서 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또 한 번 가해지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떤 얘기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CPI가 발표됐으니까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에 대한 우리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하면서 202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가장 주시하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9%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번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인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헤드라인 물가는 높았지만 근원 물가는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보다는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에 따른 우리 시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두 번째 내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5월 CPI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62,700까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물가 불안에 따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하락 과정에서 시장 레버리지가 해소됐던 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가해지던 매도 압력이 조금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다시 한번 시장이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연속적으로 자금이 순유출된다는 점도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매도세 소진 가능성 그리고 200주 이동평균선 사수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지지선으로 6만 달러가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를 발판 삼아서 과연 분수령인 6만 4천까지 넘을 수 있을 것인지 향후에 며칠 동안 혹여는 몇 주 동안 추이를 조금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조금 오락가락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0.01% 지금은 소폭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61,800달러대에서 움직임 가져가고는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62,700까지도 올랐었기 때문에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0.82% 오히려 전날 이 시간 대비해서는 빠지고 있죠. XRP와 솔라나가 좀 더 낙폭이 큰데요. 이 XRP는 2.9% 하락하고 있고요.
솔라나도 2.3%, 둘이 나란히 일단은 2% 넘는 하락률 보이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단에서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줬었던 하이퍼리퀴드 다시 한번 약세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7%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니어 프로토콜도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이죠. 짙은 빨간색 띄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모네로가 짙은 녹색을 홀로 띄고 있는데 일단 해외 거래소 안에서는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요즘 강세다라는 거 어제 방송에서도 짚어봤었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까지 파악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전략들 제시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시간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그래서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명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전문가 김명현입니다. 간밤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강한 공격을 예고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또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메이저 코인 위주로 한번 그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도대체 판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에 굉장한 힘을 보태줬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우리 시장에 폭격이 가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돌파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I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가님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 시장은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그래도 수치로만 놓고 보면 사실 위태위태한 수준까지는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4%대라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장은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크게 우려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좀 CPI 이제 지표가 이제 완만하게 나오길 바랬는데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연준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제 근원 물가 지표가 이제 5월에는 이제 0.2% 지금 보시면은 0.2%에 오르는 데 그쳐서 이제 시장 예상치였던 0.3%를 밑돌았습니다. 네. 지난달 수치가 이제 0.4%였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은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소폭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 역시 지금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발 리스크가 또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인내심을 잃은 듯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이제 협상을 너무 오래 끌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주 이제 강한 공격을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요. 이 여파로 이제 미 증시와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도 다시 이제 또 즉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네. 결국에는 이란 내부에 이제 통일된 통제 체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서도 뭔가 조금 의견이 불일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합의를,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미사일 공격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협상을 클로징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란의 이제 중앙 통제 체계가 이제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을 재개하는지 단순히 일회성 타격으로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전쟁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지켜보자라는 결론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게 저희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일단 미국의 물가만 놓고 본다면 조금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해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어느 정도 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 때문에 물가가 올랐던 거구나, 근원은 괜찮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준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우리 시장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는 게 ETF의 순유출의 지속성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순유출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다행인 건 조금 그 수치가 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순유출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른쪽 제일 끝에 제가 파란색 원으로 이제 표기해드린 부분이 이번 주에 이제 이 거래일 동안 이제 순유출된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 총 4주 동안 총 54억 달러 가량이 이제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약 8조 2천억 원 가량이 오. 이라는 금액이 이제 빠져나간 건데요. 이는 이에 2024년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역대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자금 이탈입니다. 네. 이제 시장은 현재 이제 이번 대규모 유출을 비트코인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죠. 매크로 그쵸. 지표에 따라서 기관들이 이제 위험 회피 심리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이제 크게 나오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또 상승을 하고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가 결국에는 이제 기관들의 이제 자금 회수를 자극을 했고 여기에 또 스페이스 X와 엔스로픽 그리고 오픈 AI까지 네. 지금 대형 IPO를 앞둔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디지털 자산 비중을 이제 줄인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ETF로 이제 소액의 이제 순유입이 다시 잡히긴 했지만 지금 아직은 이제 순유입으로 전환된 모습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네. 다만 지금 순유출세가 지금 이제 줄어든 모습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이제 어쨌든 매크로 지표와 그리고 연준의 태도에 지금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주간 기준으로 이것도 주가 마감될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의 이 순유출세는 이전 대비해서는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우리가 안도 포인트를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크로적인 환경이 우리를 뒷받침해주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대형 IPO들이 자리 잡고 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뉴욕 증시 안에서도 대형 기술주들 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뭐 오죽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관심이 없는 찰나에 그마저 있었던 자금까지도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힘에 붙일 수 있다는 점은 당분간에 계속해서 염두 포인트로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이더리움을 놓고 본다면 ETF에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녹색 박대를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더리움은 조금 다르게 움직임 가져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더리움 현물 ETF는 이번 주 순유입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요. 이번 주 이 거래일 동안 이제 총 4,152만 달러 가량이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XRP 현물 ETF도 보실 텐데요. 네. XRP 현물 ETF도 이번 주에 744만 달러 가량이 순유입이 되면서 규모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지금 6주 연속 순유입세가 이제 순유입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순유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느냐가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기준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제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네. 엔스로피 그리고 오픈 AI까지 대형 IPO 이후에 이제 그 청약 증거금들이 네. 다시 이제 그 유동성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이제 IPO가 이제 끝난 이후에 그 많은 이제 유동성들이 다시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지가 그게 이제 시장의 전환점이 될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조금 힘에 붙이는 그 단계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IPO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많아질 수는 있는데요. 오히려 IPO가 끝나고 나면 그때 거기로 몰렸었던 유동성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밑으로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기회라고 여기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에 대한 기대감
안도감은 조금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섣부른 움직임은 조금 금물이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정보방 안에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ETF 흐름들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가 항상 뭔가 돌아가면서 비슷한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조금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까요? 예, 지금 차트의 가장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 원으로 이제 표시해드린 부분을 이제 주목해 주십시오. 최근 가격이 이제 6만 1,000불, 이제 6만 1,000달러까지 지금 하락하는 동안 반대로 이제 거래소의 이제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이제 271만 개까지 이제 가량 이제 올라왔는데요. 네. 이제 빨간색 원에서 이 오른쪽 끝 부분을 보시면은 가파르게 이제 치솟던 이 보라색 선이 지금 최고점을 찍고 다시 살짝 꺾인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가격이죠. 이 가격 아래 하단에 최하단에 이제 현재 6만 1,500달러 부근에서 지금 추가 하락을 멈추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이제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그리고 이제 거래소 보유량의 단기 급증 후에 미시적 둔화가 동시에 관찰되는 전형적인 시장 투매와 저가 매수세 유입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유량이 확실히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안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데이터 통해서 미국 내 투자자들은 어떤 분위기인지도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어서 보실 또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0.15 이하까지 떨어졌던 이 프리미엄 지표가 최근에는 0.07 부근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미국 기관 및 이제 고래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지표가 여전히 0 아래에 이제 음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압도적인 매수 우위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V자 반등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 프리미엄 지표가 0 위에, 즉 이 녹색 영역으로 이제 안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미엄 지표가 이 양수로 전환돼야지만 다시 비트코인의 이제 바닥 신호 및 강한 추세 전환으로 이제 신호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전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아직까지도 음수권에 머물러 있죠. 양수로 확실하게 돌아서는지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시죠. 수요를 확인해보는 데이터였는데 이것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까요? 네, 이 비트코인 수요 증가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이제 시장의 표면적인 가격 변동을 넘어서 실제로 이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이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수요가 얼마나 유입되고 유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화면 오른쪽 끝에 이제 하단의 빨간색 원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보라색 수요 지표가 수직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1년 중에서 가장 깊은 수준의 매도 압력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고 이제 청산 물량 및 패닉셀이 시장을 지배했음을 의미하고요. 이어서 상단에 이 빨간색 원을 보시면은 매우 흥미로운 점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수요인 이 보라색이 지금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중에도 현물 ETF를 통한 수요인 이 분홍색 영역은 마이너스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일반적인 리테일 시장이나 레버리 시장에서의 엄청난 투매와 수요 실종이 일어났지만 ETF를 통한 제도권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지금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하방을 지지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체크하실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 보라색 영역이 하락세가 멈추고 꼬리를 다시 위로 틀면서 이제 수요의 감소폭이 둔화되는 신호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도 압력이 잦아들고 ETF 이 분홍색 영역이 다시 0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을 때 시장은 바닥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을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이 보라색 영역이 너무 크게 내려갔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은 올라오려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 있죠.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0 위로 바로 올라오길 바라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들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가격적인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디가 정확한 지지고 저항 라인인지 확인을 해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전문가님 통해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만나볼 텐데 일단 주요 지지선을 어떻게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이미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든 이제 지지선을 이탈한 후에 이제 추가 하락을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일봉 기준으로는 가격이 이제 원화 기준 9,200만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약 25% 가량 이제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가격이 위치한 원화 기준 9,100만 원에서 9,200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난 2월 급락 당시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이고요. 이후 반등이 시작됐던 핵심 매물대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여러 차례 매수세가 유입됐던 가격대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이제 주목하는 방어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캔들 흐름을 보시면은 급락 이후에 연속적인 음봉이 나오던 모습에서 낙폭이 약간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실 수 있지만 현재는 지금 반등 캔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거래량 역시 강하게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지지선을 이탈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들도 재차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해 주셨던 9,100만 원에서 9,200만 원 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만나보시죠. 이더리움은 뭐 뚫고 내려가는 게 진작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될까요? 네, 이더리움을 보시면은 이제 최근 흐름은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5월 초에 약 이제 원화 기준 350만 원까지 상승했던 이더리움이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240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약 30%가 넘는 하락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모습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시장은 현재 원화 기준 240만 원대 지지 여부가 이제 중요합니다. 원화 기준 240만 원대를 지지해줘야지만 270만 원 회복 가능성을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이 구간이 향후에 이더리움 중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지지 라인 240만 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245만 원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를 뚫고 이탈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XRP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뭐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일까요? 네, 현재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XRP는 이제 1,640원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XRP 역시 상당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다만 지금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XRP는 현재 지금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차트에 제가 표시해둔 이 보라색 아래 하단의 보라색 박스 구간은 1,630원에서 1,700원 사이의 핵심 지지 영역입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가격대가 아니라 지난 2월 급락 당시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이고요. 이후에 3월 그리고 4월, 5월 조정 과정에서도 시장이 여러 차례 이제 방어를 했던 가격대입니다. 현재 XRP는 우연히 이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 매물대 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XRP도 핵심적인 가격 라인 짚어주셨으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럴 때는 어떤 걸 공략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의 히든코인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핵심 저항 구간이었던 이 보라색 박스를 강하게 이제 돌파한 이후에 지금 상승 탄력이 이제 급격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대 양봉들이 연속 출현하면서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매수세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돌파한 저항선을 이제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는지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지금 이제 지지를 해준다면은 추가 상승 시에 10% 이상 지금 목표가를 지금 정하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아래 하단의 시청자 방에서 오늘의 히든 코인명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요 저항 라인을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